한 45분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또 산단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이 더 확실해질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회장님 나오시고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수상공회소 회장 한문서입니다. 다시 인사 올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그 여천 제1교회를 사실 처음 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제1교회가 47년의 역사를 자랑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사실 여수 와서 사업한 지가 딱 한 20년 됩니다만 고등학교 졸업하고 객지에 갔다가 한 20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교회가 여기가 있는 곳은 압니다만 교회를 못 온 거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오늘 그 여수 국가산단이 여러분들 다 어렵다고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거기에는 우리 여수 국가산단은 석유화학 산업이라는 거대한 대한민국의 최고 산업단지인 석유화학 산업단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품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석유화학 산업이 어렵다 보기 때문에 여수 국가산단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실 그 주제를 이기 현주소 이렇게 하니까 조금 분위기가 이렇게 다운이 된 것 같아서 또 우리가 여기가 교회고 해서 제가 어젯밤에 이 주제를 조금 바꿨습니다. 내용은 비슷합니다만. 그래서 오늘 우리 여천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여천 제1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이해와 공감을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강의를 드릴까 합니다. 자, 이 상공회의소는 이제 저 소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될 것 같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작년 2월 달에 그 여수 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취임을 해서 곧바로 여수 국가산단의 이 길을 저는 20년 동안 국가산단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단순하게 하청, 하도, 건설이나 납품이나 영역 이런 게 한 게 아니고 제가 투자한 금액은 한 6천억 정도 투자해서 여수 국가산단의 열병합 발전소를 저는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기 때문에 GS도 잘 알고 LG화학도 잘 알고 여천 NCC도 잘 알고 여수의 주요 기업들에 대해서 제가 누구보다 조금 더 많이 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와 연관된 저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제 우리 상공회의소 한번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상공회의소도 지금 저희가 역사가 한 85년 정도 됐습니다. 85년 됐고 또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 상공회의소 의원님들이 43분이 계십니다. 43분들이 각자 우리 현사 한 670여 개 어떤 현사들의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분들의 어떤 그 선거로 인해서 43명의 의원들이 선출되고 43명의 의원들이 회장 한 분을 선출합니다. 근데 제가 다행스럽게 작년에 회장으로 이렇게 돼서 그동안 우리 여수 상의가 여러 가지 이런 굴곡도 많았습니다만 저는 제일 먼저 여수 상의를 일하는 상의, 정말 일 하나는 열심히 잘하는 어떤 상공회의소 회장이 되어야 있다. 그리고 함께하는 상의, 그리고 열린 상의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어떤 지금 저희 어떤 큰 목표를 가지고 여수 상공회의소를 1년 가까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수 상공회의소는 기본적으로 종합 경제단체입니다. 우리 지역의 매출액 50억 이상 기업들은 의무적으로 당연 회원이 되고 그 회원들이 회비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요. 또 일부 어떤 수익 사업을 합니다만 우리 상공회의소는 지금
전국적으로 73개였던 상공회의소가 있습니다. 이 상공회의소에 그중 탑10 안에 들 정도로 규모가 큰 여수 상공회의소입니다. 다음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국가산단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국가산단은 23년도에서 생산 매출이 한 88조 된 우리 산업단지입니다. 그리고 수출만 하더라도 319억 불, 319억 불이면은 약 한 50조 가까이 되겠죠. 고용도 한 2만 5천 명의 어떤 고용 인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본적으로 석유화학의 어떤 주 생산품이 지금 정유정제라든가 에틸렌, 비료 이렇게 해서 크게 국가산단은 주 기업들이 이렇게 산재해 있습니다. 특히 많게는 우리가 매출을 100조를 달성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23년도 기준으로 하게 되면 한 88조 됩니다만 상당히 우리 국가산단의 어떤 이 기업들이 이렇게 큰 어떤 매출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주요 어떤 하청이나 하도급, 건설, 중소, 중견기업 이런 기업들이 같이 연관해서 같이 이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자, 우리가 이만큼 매출이 한 88억 정도 되고 88조 정도 되고 수출이 312억 이 정도에서 큰 어떤 이 수출과 생산이 이렇게 동반된 어떤 이 국가산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수시 역시도 지방 세수가 우리 많게는 2023년도에는 한 4천억 정도 됐습니다. 이 4천억이었던 지방 세수가 24년도에는 우리 국가산단이 어렵다 보기 때문에 지금 기본적으로 938억까지 떨어져서 총 작년에 우리 여수 국가산단의 이 기업이 어렵다 보기 때문에 우리 여수의 지방세도 4천억대를 이렇게 육박한 이 지방세가 2,927억으로 이렇게 급감을 해버렸습니다. 사실 지방세가 낮아지게 되면은요,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 시장님이 유일하게 쓸 수 있는 돈이 우리 지방세입니다. 또 이 지방세를 가지고 국가에서 어떤 주요 어떤 뭐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을 유치를 하더라도 요즘은 기본적으로 국비와 지방세가 매칭이 안 된 예산은 거진 주지 않습니다. 이런 자원이 되고 이 4천억의 어떤 예산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어떤 모든 어떤 복지든 또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어떤 수건 사업이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장님께서 직접적으로 쓸 수 있는 돈들이에요. 이 돈이 우리 국가산단이 어렵다 보기 때문에 2,927억 떨어졌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요즘 여수시청의 공무원들이 우리 여수시의 주요 어떤 우리 관련된 뭐 시의원들한테 뭐 부탁하더라면은 어떻습니까? 시에 지금 재정이 어려워서 예산이 없어서 뭘 못 해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 국가산단이 어려워서 지방세수가 이렇게 급감하게 이렇게 지금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수시가 국가산단이 잘 될 때 21년도에는 우리 산단에서 국가에 낸 국세만 해도 5조 8천억까지 냈습니다. 잘 될 때는. 근데 작년에 한 3조 8천억 정도 이렇게 돼서 34.5% 정도 이렇게 급감했는데요. 우리 전라남도도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전라남도에 기본적으로 국세가 한 7조 정도 냅니다. 그 중에 38조, 54.5%를 우리 여수 국가산단에서 다 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수 시민들은 큰 어떤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국가산단 하나 이거 있어서 석유화학 산업 어떤 잘 되니까 우리는 전라남도의 큰 어떤 핵심 축인 어떤 여수시고 재정을 보더라도 그렇고 국가 어떤 기관 산업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국세만 하더라도 많게는 5조 8천억까지 냈다. 저는 여기에서 어떤 힌트를 얻습니다. 우리 여수시의 여러 가지 어떤 이제 뭐 SOC들은 여러 가지 어떤 투자 사업을 이렇게 하려다 보게 되면은 국세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내는 어떤 우리 산단이기 때문에 우리 어떻습니까? 예산을 많이 가져와야죠. 우리 여수가 잘 되려면은 중앙정부에 가서 예산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런 근거를 가지고 우리는 분명히 중앙정부에다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지금 최근에 우리 여수 시민들이 겪고 있는 여수 경제가 어렵다, 우리 여수 시민들이 여러 가지 어떤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우리 상가들 한번 보시면 알겠습니다. 전부 지금 가게들이 문 닫아 있는 가게들도 많이 있을 거고, 또 폐업하는 어떤, 이따 숫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폐업하는 어떤 가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뭐냐면 국가산단 석유화학 산업을 어렵게 하는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제가 정말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제가 20년 전에 한문선이가 여수 산단에 한 6천억 정도 열병 아파트에서 투자하니까 제가 뭔 돈 있는데 여수 놈이 저보고 사기꾼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때가 2009년도입니다. 여수시청에서 저를 MOU를 체결 안 해주려고 그래요. 갑자기 와서 6천억짜리 발전을 진다니까. 근데 저는 그때 현대건설이나 한국남동발전하고 같이 해서 조인트벤처 회사를 만들어서 한 6천억 정도 투자를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때 우리 여수 지역이든지 공무원들이 새로운 어떤 회사를 내서 투자기업에서 멀리 보지 않은 겁니다. 국가산단의 대기업, 국가산단의 주요 기업이 투자했다면은 쌍수를 쓰고 환영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같은 어떤 스타트 기업, 새로 출발한 어떤 사업들의 어떤 기업가들한테는 거들어 보지도 않았던 게 여수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수 국가산단에 직접적으로 6천억 이상 투자한 사람 한번 나와버리세요. 저밖에 없어요. 전부 하청, 하도, 건설, 납품, 용역, 이런 어떤 석유화학에 연관된 우리 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여수의 이 길을 20년 전에 석유화학 산업과 연관된 우리 선배님들이 돈 많이 벌 때 그런 돈을 제조 기반의 어떤 투자를 했더라면 우리 석유화학 산업이 어렵더라도 암충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 정도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수의 어떤 흐린 주요 어떤 모든 기업들이 국가산단 하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 국가산단에 오르니까 같이 잘못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이기네, 고용이기네, 이런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수 국가산단이 우리 지역사회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수 국가산단은 기본적으로 2만 5천여 명의 어떤 고용인력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수시 지방세수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많게는 2천억 가까이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산단 입주기업의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1년에 한 74억 정도 우리 국가산단의 주요 기업들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공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국가산단이 잘 되다 보기 때문에 우리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큰 어떤 기여를 해왔던 것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여수 국가산단이 지금 이기다? 왜 이기냐? 이런 얘기를 지금 막 쏟아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언론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수 국가산단의 주요 기업들이 가동할수록 손해다. 또 아니면 한국 석유화학 4개사, 아니면 중국의 석유화학 증설로, 가잉 증설로 해서 어렵니 해서 지금 기본적으로 언론들이 마구 쏟아낸 게 이제 석유화학은 어렵다. 이 석유화학이 어려운 이유를 지금 중국과 중동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우리의 주요 수출 대상국은 중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가산단의 석유화학 주요 어떤 에틸렌 캐파가 1280만 톤이에요. 그런데 지금 중국은 5200만 톤, 5400만 늘어났습니다. 또 엎친데 덧친 격으로 중동이 지금 새로운 어떤 어님만 팔지 않고 이걸 가공해서 에틸렌 공장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기 때문에
주요 수출국인 중국이 과잉 생산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가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출길 막히고, 또 여기서 어친데 더 진격으로 더 싼 제품인 중동 제품이 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국가산단은 고임금,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재료 다 수입해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업의 어떤 생산원가, 이런 부분들이 쌓여야 됩니다. 생산원가에서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중국하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 국가 산단의 어려움을 여러 언론들에서부터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지금 주요 기업들이 이 경영 상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몇 년 동안 우리 국가 산단이 석유화학 산업이 어렵다고 하는 어떤 근본적인 이유는 주요 대기업들을 보시면 알겠습니다. 이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21년도에 보게 되면은 4개 회사입니다. LG화학, 롯데케미칼, 하나솔루션, 금호석유화학. 이 4개 회사가 벌어들인 돈만 한 9조 정도 됐어요, 영업이익. 다른 어떤 기업 다 빼고 4개 회사만 가지고도 여수 국가산단에 9조 정도였던 영업이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여수가 경제적으로 어렵겠습니까? 흥청망청했죠, 21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데 22년도에는 영업이익이 2조로 떨어집니다. 23년도는 적자를 보기 시작합니다. 1,000억이었던 적자를 보게 되고 4개 합해서 작년 한 해는 거점 1조 가까이 적자를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23년, 24년, 올해 25년입니다. 25년 2분기 현재도 이 4개사 주요 기업들이 다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질문 한번 해드려야 됩니까? 목사님이 교회가 3년 정도 적자를 보게 되면 교회 운영되겠어요? 힘들죠? 네, 맞습니다. 기업도요, 계속 적자가 나게 되면 운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현실입니다. 3년석 계속적으로 적자를 나다 보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기업 회사에서. 이게 그동안 돈 많이 벌었는데, 예? 공장의 감가상각은 다 이렇게 정리되고, 여기서 공장을 멈출까? 가동을 중단할까? 철수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 이 어려운데 신규 투자하겠습니까?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산단에 고용하는 이 우리 많은 인력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여기에 지금 계신 분들 중에 석유화학 산업하고 직접 지금 LG나 하나나 금호나 롯데 다니신 분도 계실 겁니다. 또 남편분, 사모님도 계실 거예요. 왜 이 기업들이 지금 그동안에 보면은 보너스도 많이 주고 성과급도 많이 주고 매년 이런 기업이 하루아침에 왜 이렇게 적자가 났을까? 되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우리 사모님들 중에 남편이 저 4군데 회사 다니게 되면은 우리 회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적자 나가지고 성과급도 안 주고 보너스도 안 주고 그랬을 거야, 이런 얘기는 남자들 자존심 있기 때문에 말씀 많이 안 하십니다.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게면은 우리 석유화학 산업의 지금 현황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중국이 우리 국가 산단의 석유화학 기업들이 최대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을 했던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리고 수출 비중이 24년 기준 중국에 한 41% 정도를 수출했습니다. 미국이 8%밖에 안 돼요. 인도가 7%밖에 안 됩니다. 우리의 우방국인 미국이 여수 국가 산단을 미개 살린 거 아니었어요. 중국이 우리 여수를 미개 살렸고 중국이 우리 석유화학 산업을 미개 살렸습니다. 그동안. 미국 8%밖에 안 됩니다. 전부 어떤 한국의 NC공장에서 나온 범용 상품 주력으로 해서 우리가 수출을 했었는데요. 이제
중국 때문에 우리가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제품을 만들어내게 되면은 중국하고 생산 경쟁에서 생산 경쟁할 수 없어요. 그리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1280만 톤이면은 벌써 이 회사들은 5200만 톤, 5400만 톤 어마어마한 규모로 물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글로벌 어떤 시장에 과잉 공급을 해버려요. 이 과잉 공급된 어떤 이 상황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 누가 생산원가를 싸게 제품을 만들었냐가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중국의 인건비로 이겨내겠습니까? 아니면은 원자재 가지고 이겨내겠습니까? 이겨낼 시간이 없죠. 그리고 중국은 지금 자급자족을 다 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수출길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여수 산단에 특히 NCC를 가지고 있는 납사를 크래킹해서 에틸렌을 만드는 공장들, 이 공장들이 가동률이 줄어들고 근본적으로 지금 어려워지게 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어떻겠습니까? 경쟁에서 안 된 이 산업을 계속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합종 연행해야 된다. 기업끼리 이제 줄일 건 줄이고 또 제일 먼저 그럴 겁니다. 각 회사별로 가동률 줄여 나갈 거예요.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뭐냐? 가동률을 줄여서 생산을 해내도 수출이 안 되니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4개 공장을 하나 공장만 돌려. 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장 안 돌려도 오히려 수입을 해가지고 다른 범용 공장을 돌려도 된다고 판단했을 때는 4개 공장이 다 꺼질 수 있는 어떤 상황도 올 수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주요 어떤 NCC 관련된 주요 기업들의 우리 임직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수를 떠나게 되고 더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 여천제일교회는 상당히 오늘 제가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줄 것 같아요. 제가 처음이거든요. 처음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저를 설득을 많이 했습니다. 몇 번 뵀더니 꼭 강의 좀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오늘 왔습니다만 사실 저도 이런 강의를 하면서 상당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 우리 여수가 이렇게 됐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수가 돈 자랑하지 마라. 정말 이런 부분들이 좀 자존심도 상하고 합니다만 현실은 현실입니다. 지금 24년도 3분기 주요 기업 한번 업계 사항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G화학, 롯데케미칼, 하나솔루션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작년 3분기만 하더라도 많은 적자를 봤습니다. 그러면은 이 기업들이 앞으로 생존 전략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상당히 각 회사들이 여러 가지 어떤 자구책을 쓰고 노력을 할 겁니다. 결국은 저는 그렇습니다. 특히 NCC, 에틸렌 공장들은 정부의 어떤 구조 개편이 뒤따라야 된다. 이렇게 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은 여러 가지 지금 구조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듣기로는 석유화학 산업이 전망이 없어 이 엔지니어들이 울산에 있는 자동차 공장으로 다른 조선의 수도 공장으로 이직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우리 국가산단에 생산직으로 들어가마도 여수에서 장가 잘 가고 돈도 많이 벌고 이렇게 했는데요. 고급 엔지니어들이 석유화학 산업이 어려서 지금 업계를 떠난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공단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주요 기업들은 설비 가동을 중단한다든가 비주력 산업을
정리하고 핵심 자산을 어떤 매각한다든가, 심지어 뭐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사택을 매각한다든지 이런 얘기도 들으셨을 거예요. 돈이 된 것은 다 팔아야 됩니다. 기업이 살고 봐야 되잖아요. 현금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된 것은 다 팔아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 마지막 걸린 게 뭐냐? 그 회사에 고용한 우리예요. 그 회사와 연관된 모든 우리 고용 인력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근로자들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여수를 상당히 힘들게 하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참 무거운 얘기인데요. 자, 이렇게 해서 석유화학 산업의 침체에 따른 연쇄위기의 어떤 시나리오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저명한 시장조사 업체인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나온 어떤 얘기인데요. 경쟁력이 약한 석유화학 산업은 업체는 도산할 것이다. 이게 3년 이상 불황을 유지했을 때는 생존난이 생긴다. 지금 우리 여수가 지금 딱 그리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셨죠? 적자폭 23년, 24년, 올 이렇게 해서 3년서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 주요 어떤 기업들이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산단 내에 전방산업의 연쇄 어떤 파장이 올 거고, 지역의 실물 경제가 악화돼서 금융비용 증가 및 민생이 악화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세수도 국가 산단이 어렵기 때문에 세수가 근본적으로 줄어들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시장님이 쓸 수 있는 돈이 적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어렵다 이런 얘기 하다 보면 민생이 악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뭐 소비 쿠폰도 이렇게 지금 한 30조 가까이 돼서 전 국민한테 있으면 30조를 푼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이게 아이러니하게 여수만 나빠지면은 좋을 건데, 전체 대한민국이 석유화학 산업뿐만 아니라 주요 어떤 기업들이 많이 지금 어렵습니다. 국내가 어렵더라면 글로벌 시장이라도 상황이 좋아서 우리가 수출길도 열리고 수출이 잘 되게 되면은 우리 여수 산단 살거든요. 우리가 많게는 380억 불까지 수출한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수출을 해서 우리 여수 산단이 살아남잖아요. 그럼 글로벌 시장이나 좋게 되면 우리 수출해서 우리는 다른 지역은 경기가 나쁘더라도 여수라도 살죠.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우리 여수 경제의 주춧돌이었습니다. 여수 국가산단. 그런데 우리 여수시 지방세수가 22년도 3,900억, 23년도 4,000억, 24년도 2,927억입니다. 24년도 지방세수가 전년 대비 1,073억이 감소했습니다. 26.8%가 떨어졌어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 국가산단의 중요성을 우리 시민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 국가산단이 잘 되니까 좀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환경상 문제가 있다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산단을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울산을 다녀왔습니다. 울산은 지금 민선 8기 시장이 거점 30조에 육박한 투자 입지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19조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석유화학 프로젝트, 샤인 프로젝트가 10조 가까이 됩니다. 이게 울산으로 가버렸어요. 이건 여수 우리 지역 업체들이 다 울산에 가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지금 여수는 지방세가 이렇게 엄청나게 지금 적게 이렇게 걷어들이기 때문에 이런 걸 보고 여러 가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 여수의 지도자들이 이런 거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 국가산단이 잘 되고 이럴 때는 전혀 몰랐죠. 기본적으로 세수 하나 이렇게 뻥끗나니까 지금 난립니다. 뭔 사업 하나 해주라 해도 예산 없다, 예산 없다. 이게 여수시 공무원들이 입에서 나온 소리가 거짓 예산 없다, 예산 없다. 이 산단이 얼마나 중요하고 산단의 석유화학 산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 시민들이 이제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기업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이익이 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 가지 호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이익이 나지 않으면 기업은 존재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익이 나야 세금을 낼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이익이 나서 법인세를 내게 되면 지방세는 자동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방세를 많이 걷어들여야 우리 지역사회가 더 튼튼해집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어떤 행복지수가 높아져 가고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잘 될 때, 우리 산단이 잘 될 때는 우리 시민들이 산단의 중요성을 전혀 몰랐어요. 전부 공개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작년 5월에 여수시 통관장들한테 강의를 했습니다. 세원을 분석을 해서 1,000억 정도 뻥가 날 것이다. 우리 여수시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게 현실로 왔습니다. 작년 5월에 제가 특강한 이후에 지금까지 이제 산단이 어려우니까 여수 경제도 어렵네? 얘기가 지금 이구동성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취임 일성으로 여수국가 산단이 살아야 여수 경제가 산다. 여수국가 산단의 미래가 여수의 미래다고 외쳤습니다. 제가 얘기할 때 안 믿었습니다. 저보고 왜 대기업만, 산단의 어떤 주요 기업만 해서 편을 드냐, 그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수 경제의 모든 구조가 국가 산단하고 다 연관되어 있거든요. 심지어 우리 여천 이쪽에 가게 하나, 골목 상권 하나까지 국가 산단이 이 주요 어떤 근로자들이 와서 물건 하나 사주고 물건 식당에서 식사 한 끼 하고 이런 부분이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지금 여수 인구가 26만 5천 정도 떨어져 있어요. 거기에 3분의 1이 여수 시민의 3분의 1이 국가 산단에 먹고 삽니다. 목사님 또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산단에 우리 근로자들에게 교회 많이 다니시잖아요. 제가 그 첩보를 듣고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니까 와서 강의한 거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산단에 우리 근로자들한테 뭐 있지 않습니까? 주일마다 주는 이런 헌금, 그 분석해 보셨어요? 우리 산단 종사자들이 내는 헌금, 우리 여천 시내 이쪽에 여수 시민들의 현금하고 분석 한번 해보십시오. 곡선이 많이 달라질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사실은 산단이 어려우면 우리 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재정이 조금 많이 부족할 겁니다.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여하튼 우리 여수는 그동안에 축복받은 곳이었고 특히 지역 경제만큼은 우리 국가산단이 지탱해 왔는데 이제 현실이 많이 달라졌다. 그래서 저는 요즘 외치는 게 정말 우리 이 국가산단의 주요 기업들, 우리 시민이 살리자. 기업사랑 운동 전개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희망이 없다. 시민들이 이제는 나서서 우리 국가산단 주요 기업들 잘 될 수 있는 어떤 솔루션을 제시해야 돼요. 지역에 한번 경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지역 경제의 큰 게 뭐냐면 지금 파란 부분이 개인 사업자들이고요. 이 부분이 지금 법인 사업자인데 22년도부터 지금 이제 이 조짐이 보였거든요. 23년도에 폐업자 수입니다.
합해서 지금 4,526개가 23년 때는 5,087개, 500개 기업이 파산한 거예요. 폐업하는 폐업. 그 뭐냐면은 국가 산단이 어렵기 때문에 일반 우리 개인 기업도 그렇고 법인도 그렇고 있지 않습니까? 폐업하는 숫자가 이렇게 늘어요. 기본적으로 해서 여수시가 20년 대비 한 12.4% 정도 급증했고요. 언도시에 가서 보시게 되게 되면은 우리 상가 장사 안 된 거 많이 보셨죠? 그리고 임대 표시된 거 많이 보셨죠? 뭐 저 웅천에 가서 보니까 밑에 상가들은 거진 다 임대 돼 있던데. 맞습니까? 이게 뭐냐면 전국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지금 여수가 언도심의 상가 공시일률이 전국 평균 대비 한 2배 정도로 이렇게 한 27.7% 정도 됩니다. 지금 이게 우리 지역 경제의 어떤 현실이 됐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자료는 사실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좀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수시의 인구 변화도 한번 같이 접목시켜서 보겠습니다. 우리 여수는 지금 소멸 위험 지역으로 지금 지정이 될 정도로 인구 부분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2010년만 하더라도 29만 5천, 거의 한 30만 가까이 했습니다. 이때 2010년에 30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22년도에 27만 4천, 23년에 27만 2천, 24년에 26만 7천, 25년 5월 현재 26만 5천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저는 우리 국가 산단이 어려우니까 그런 거예요. 석유학 어떤 주요 기업들이 지금 어려워서 이 적자 난 거하고 기업이 어려운 거하고 여수 인구 줄어든 거하고 비슷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신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여수 산단이 좋으면은 계속적인 어떤 투자가 이루어질 텐데 일자리가 없습니다. 기업이 폐업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늘겠습니까? 지금 자연 감소 기간이라고 해서 한 62개월 연속으로 지금 자연 감소되고 있는데 사망자 수가 우리 출생아 수보다도 지금 더 많습니다. 여수 62개월 연속으로 지금 기본적으로 출생 숫자보다도 일반 사망자 수가 늘고 있고요. 노인 인구 비율을 하게 되면 우리가 65세 이상을 노인 인구로 이렇게 비율로 계산합니다만 22년도 8월에 한 20% 정도, 20%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5월에 제가 통계 자료를 보니까 이것도 24.4%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여수는 초고령 사회 진입 단계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소멸 위험 지수다 그래서 우리가 0.5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게 숫자가 0.5 이하냐, 0.5 이상이다 그래서 도시 어떤 소멸 어떤 기준을 삼는데요. 우리 여수는 지금 0.412입니다. 24년 3월 기준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여수는 소멸 위험 지역으로 지금 진입을 했고 또 초고령 사회의 어떤 진입을 했다. 이래서 여수 인구 소멸이 여수에 어떤 미치는 영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경제력이 저하됩니다. 사회 인프라가 붕괴됩니다. 삶의 질이 저하됩니다. 기본적으로 경제와 인구는 같이 맞물려 갑니다. 경제가 잘 돼야 인구도 늘고 경제 나빠지니까 인구 줄어들어서 우리 지역 경제가 어려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천 제일교회 여러분 성도님들은 앞으로 우리 여수 국가산단 사랑하시겠죠? 박수 한번 쳐줍니까?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석약 어떤 전망인데요. 이 부분은 뭐 기본적으로 사실 이제
2030년 지역별로 석유화학 시장 어떤 변화를 보게 되면은 사실 저희가 제일 어려운 게 중국입니다. 이 중국의 어떤 거대한 이 시장을 점유하다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운 거고요. 우리가 90년 동안 하더라도 서유럽이라는 일본이 구조조정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석유화학 산업이 잘 된 이유는 일본이 우리한테 생산해야 되게 되면은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한테 경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석유화학 산업이 망했습니다. 그 찬스를 우리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정말 글로벌 시장에서 수출도 많이 하고 우리 경제가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는 중국 때문에 일본이 겪었던 그 어려움을 우리 대한민국이 고스란히 겪고 있습니다. 특히 석유화학 산업 분야.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글로벌 제일 여수 국가산단에 어려운 게 에틸렌 시장인데요. NCC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나프탈을 가져와서 클래킹해서 우리가 에틸렌을 만들어내는 이 공정을 우리 기본적으로 에틸렌 생산하는 어떤 공정인데요. 앞으로 보시게 되게 되면은 글로벌 전체 지금 우리 2025년 캐파가 기본적으로 1억 9천만 톤입니다. 그런데 아직 수요가 5천만 톤이 지금 더 많아요. 이 우리가 공급 과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1억 9천만 톤 정도의 세계 시장에 에틸렌이 필요한데 5천만 톤이 지금 가잉되고 있습니다. 이 5천만 톤 가잉된 것 서로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제일 경쟁에서 이긴 사람이 싸게 판 사람이 있는 거예요. 품질은 똑같은데 누가 이 제품을 싸게 파느냐, 이거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한테 밀린 겁니다. 앞으로 한 28년도 보게 되게 되면 한 2억 1천만 톤 정도의 에틸렌이 필요하답니다. 그런데 여기 역시 6천만 톤 정도의 공급이 가잉돼요. 우리나라 지금 생산 캐파가 1280만 톤이다 얘기됐습니다. 그중 5배 정도가 더 글로벌 시장에 공급이 가잉되는 겁니다. 계속적인 우리가 이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석유화학 산업이 살아남으려면 경쟁을 해야 되는데 생산원가를 줄이지 않고서는 절대적으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생산원가입니다. 누가 싸게 만들어내느냐. 거기는 인건비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 생산원가에. 거기에는 전기요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전기요금, 전기 편하게 쓰고 계시죠? 제가 창업할 때만 해도 산업용 전기요금이 30원, 40원이었습니다. 지금 산업용 전기요금이 182원이에요. 최근에 윤석열 정부가 3년 동안 80%를 인상시켜버렸어요. 이것도 지금 우리 석유화학 산업의 주요 어떤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생산원가 경쟁이 더 떨어진 이유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TV 보셔서 알겠지만은 저는 지금 우리 산단의 전기요금 깎아주세요. 작년에만 10.2% 올렸습니다. 이 10.2% 올린 전기요금 처리해주세요. 제가 주구장창 외치고 있습니다. 이거라도 우리 산단의 기업들한테 기본적으로 정부가 지원해 주든 아니면 철회해 주든지 하게 되면 작년에 우리 국가산단에서 낸 전기요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조 대 육박했습니다. 그럼 10%만 우리가 작년 10.2% 올린 전기요금만 깎아줘도 2천억을 세이빙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글로벌 우리 석유화학 전체적인 어떤 전망이나 모든 걸 보게 되게 되면 녹록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녹록지 않냐? 중국입니다. 중국이 2001년만 하라도 기본적으로 생산 점유율이 한 4%밖에 안 됐습니다. 이런 게 15년도에 11.4%, 20년도에 16.1, 23년도에 22.5에서
향후 2030년 가게 되면 중국이 점유한 게 한 25% 정도 점유한답니다. 그래서 사실 여수 국가산단이 제일 근본적으로 어려운 이유는 중국 때문에 그렇다라고 결론을 제가 짓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상공회의소는 또 저는 우리 여수 국가산단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여러 가지 기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정부 건의활동을 강력하게 지금 여러 가지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기 하나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전기요금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들으셨습니다마는 국가산단이 어렵다 보기 때문에 우리 여수는 지금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 5월에 우리 상위가 최초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 건의하고 언론에 이렇게 터뜨리고 해서 올 5월에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만 이걸로 인해서 윤석열 정부 마지막 5월에 예산을 한 3,700억 정도를 지원책으로 내놨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실효적이게 이렇게 내놓은 건 없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산업이 어렵게 되게 되면은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선제 대응 지역은 우리 주요 지금 대기업들한테 어떤 지원이 아니고 대기업이 어렵다 보기 때문에 우리 지역 사회가 급속도로 어려워집니다. 하청업체라든지 또 아니면은 뭐 소상공인이든지 전반적으로 이 지역 경기가 어려워지거든요. 이 부분을 최소화 안화시키기 위한 정책이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우리 지역 경기가 더 어려워진다, 악화된다 했을 때 특별지역으로 지정을 됩니다. 그 사이에 이 대기업이 경영이익을 낼 수 있게끔 최선의 어떤 정부의 어떤 지원책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국회가 필요한 거고 국회에서 특별법을 발의해서 대기업 지원책이 쏟아져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부족했다. 특별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도 어려워진다 했을 때는 이제 고용위기가 엄청 심화가 될 겁니다. 이 우리 지역의 어떤 고용, 이 이기된 것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정부 살려주라. 제가 아까 보셨죠? 국세 많게는 5조 8천원까지 낸 여수 산단에 그동안 기여한 게 있으니까 국가 다 토해내라 말이죠. 여수 살려라 말이죠. 우리가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상공에서는 정부에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을 다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 여수는 이제 이런 어떤 국가 산단의 구심점이 돼서 경제가 상당히 어떤 좋은 어떤 상태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만 이제 국가 산단이 어렵다 보기 때문에 모두가 지금 힘든 어떤 시기를 겪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저희들은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여수 만들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여수 선거 공약 1호로 제가 이걸 집어넣었습니다. 이건 저의 노력이 진짜 큽니다. 자,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회복 적극 지원해달라. 거기에 공급 강요로 인한 불황에 대한 유화 산업의 어떤 경쟁 회복이 필요하고 특별법 제정해서 또 우리 여천선 철도 부지 활용해가지고 여수 산단의 교통 문제 해소 및 친환경 에너지 이송 기반을 어떤 만들어주라 해서 이재명 대선 시절에 제가 선거 공약으로 1호 공약으로 여수시 1호 공약으로 이것을 확실히 챙겼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6월 25일 날 광주 전남 타운홀 미팅 호남의 마음을 얻다 여기에 제가 직접 갔습니다. 현장에 갔는데 뭐 광주시장 우리 전라도 도의사님 고인들이 그냥 막 그 공공항 문제에서 다 끝나고 이후에 제가 석유화학하고 철강산업을 이렇게 발언하게 돼 있는데 이분들이 갑자기 뭐 산단 만들어주세요, 뭔 만들어주세요 해가지고 그냥
시간 끄는 바람에, 그리고 또 무한공항으로 인한 어떤 피해자들이 또 막 원래 거기는 한 50명 정도만 들어와야 되는데 1층 로비에서 막 떠드니까 대통령께서 그냥 다 들어라. 그래서 그냥 그날 우리 호남의 타운홀 미팅홀이 그냥 뭐 난장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보면은 이 생방송을 하더라고요. 제가 머리가 아파서 머리를 쑤시고 있고 손을 들고 얘기를 하려 해도 저한테 기회가 안 와서 그때 그냥 현장에 가서 이렇게 대통령을 뵀었고, 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메모 다 해서 대통령실에 보냈습니다. 여수의 어려움을. 그리고 박찬대 지금 현재 당대표 지금 선거하고 있습니다만 이분이 여수에 오셔가지고 제가 직접 만나서 또 우리 여수의 어려움을 봉투에 담아서 다 이렇게 건의했고, 최근에 7월 16일 날 경주에서 대한상공회에서 화계 포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대통령한테 이렇게 발언을 하려고 했는데 손을 들어도 이렇게 저를 발언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마침 김민석 총리가 그 행사장에 왔습니다. 그래서 행사장에 와서 우리한테 이렇게 연설을 하자마자 바로 그냥 단상에 내려오자마자 제가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봉투 전해주고 왔습니다. 여수 산다는 어렵습니다. 여수 국가 산다는 어렵습니다. 여수 경제 지금 어렵습니다. 이거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서 최근에 한 2달 동안 대통령도 만나고 총리까지 만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석유화학 산업, 이 어려운 우리 기업들한테 어떻게 해서 지원해달라. 그래야만이 여수 경기가 산다. 여수 국가산을 산다. 이 부분을 지금 우리 상인은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저 역시 산단에서 주요 어떤 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뼈저리게 이 부분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누구를 만나더라도 국가산단이 살리면 여수 경기에 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철학을 가지고 여수 국가산단 살리기 위해서 총력을 다 기울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제가 최근에 또 7월 23일 날 MBC 뉴스와이드, TBC의 뉴스와이드에 가서 시민 여러분들과 40-50분 정도 운동을 이렇게 통해서 사회자하고 여수 산단이 얘기를 대담을 나눴습니다만, 사항을 이해하고 기업의 노력을 지지해 주실 때 위기 극복의 동력은 더 커질 것입니다. 반드시 여수 국가산단 석유화학 산업의 회복과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본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제가 이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2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세한도라는 어떤 수묵으로 그린 그림인데요. 추사 김정희 선생이 1844년 조선 말기에 이상적이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상적이라는 사람이 어떤 변치 않는 어떤 의리, 이런 것을 공자님 말씀을 빗대어서 세한연우지 송백지 후조라고 이렇게 유명한 어떤 구절을 빗대서 칭찬을 했는데요. 1년 중에 가장 추운 시절이 된 뒤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그대로 푸르름을 간직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어떤 얘기입니다. 지금 이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 여수 지역 사회와 또 국가산단에 관계되신 분들이 추사 김정희 선생이 세한도에 담고 있는 그 마음과 같은 것이 지금 우리 어떤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 사회와 국가산단이 하나된 마음으로 총력을 기울인다면은 반드시 우리 국가산단 살리고 이 어려운 석유화학 산업 위기 극복을 하는데 큰 힘이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마지막에는 우리가 오늘 교회에 와서 제가 최근에 보니까 성경에 좋은 말씀이 있어가지고 한 구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하고 마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이렇게 성경 말씀이
있어서 전해드립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의 어떤 간절한 국가 산단을 위한 기도와 또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하나된 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도 받고, 여기에는 반드시 우리의 어떤 노력이 따라야 이 어려운 우리 국가 산단, 특히 석유화학 산업을 우리가 지켜내지 않겠냐 이렇게 싶습니다. 오늘 바쁜 시간에 또 일요일이고 또 이렇게 쉬하실 텐데 귀한 시간 저한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